물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식이 쫙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 조금 이득을 봤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더 사야 되겠다. 오르면 좋지만 비싼데 익숙하지 않아서 위험한 것이지,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의 돈을 더 불려다 줄 겁니다. 북스킹. 안녕하세요. 책을 버스킹 한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머니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머니프레임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돈이 나에게 올 수도 있고 더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어떤 머니프레임을 가지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는 머니프레임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벌기, 쓰기, 불리기, 나누기, 이 4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벌기와 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3번째 프레임인 바로 불리기입니다. 이제 벌었고 썼죠. 남은 돈이 있죠. 다른 말로 여유자금입니다. 이 여유자금을 이제 굴려야 되는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투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여기 앞에 있는 1번 프레임과 2번 프레임, 벌기와 쓰기밖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았죠. 근데 작년에 제가 존니 대표님을 인터넷에서 만나고 이분의 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도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보통은 짜장면 가격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는 삼양라면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삼양라면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삼양라면이 1963년도에는 10원을 했는데 점점 올라서 현재 2020년에는 한 봉지에 900원이 됐습니다. 자, 대충 한 40년 정도 지났는데요. 가격은 90배가 올랐습니다. 만약에 1963년도에 100만 원이 있었다면 이걸 그냥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요. 얼마 못 사요. 1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즉 다른 말로 현금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번에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 나라에서 돈을 많이 풀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니 전 세계에서도 지금 돈을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현금의 그 자산이 이제 상대적으로 점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액면은 똑같지만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이 있다면 굴려서 불려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존니 대표가 한 말입니다. 이 책에 있는 이야기죠. 주식은 하는 게 위험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하지만 주식을 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위험하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책을 많이 보고 주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식이 쫙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빼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위기 때 사야 된다.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즉 예금, 적금, 그리고 보험성 저축 다 깼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씩 분산 투자로 쭉 해서 지금은 감사하게 조금 이득을 봤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저도 해보니까요. 머니프레임에도 있는 말입니다.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맞습니다. 저도요, 주식이요, 위험하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요, 정말 100만 원씩부터 했어요. 100만 원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넣어가면서 익숙함을 몸에다 장착을 했거든요. 이제 6개월 정도, 아니 8개월 정도 됐나요? 대충 한 그 정도 지났는데 이제 익숙함이 돼서 주식이 떨어지면 더 사야 되겠다. 오르면 좋지만 비싼데? 라는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그냥 주식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은 꼭 주식은 아닙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엔잡들 많잖아요. 해보시면요, 익숙하지 않아서 위험한 것이지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의
돈을 더 불려다 줄 겁니다. 이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있잖아요. 눈덩이 효과인데요. 눈덩이를 갖다가 굴릴 때 시간이 진짜 중요하대요. 왜? 한 1년을 굴리고 2년을 굴릴 때는 사실 크게 불어나지 않는데요. 근데요,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눈덩이가 훨씬 커진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이 스노우볼 이펙트를 통해서 지금 부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말로 투자를 하고 오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건강관리 해야 됩니다.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오래 사는 방법이고 건강관리를 잘하는 방법, 다른 말로 시간입니다. 시간. 기한을 길게 가져갈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투자를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보유를 하는 장기 투자의 훈련이 부자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종잣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서 봤던 벌기와 쓰기를 통해서 종잣돈을 어떻게 만드는지 정말 중요한데, 이걸 다른 말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눈덩이를 얼마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다 필요하죠. 시간도 필요하지만 내가 굴릴 수 있는 돈을 확보하는, 즉 벌기와 쓰기를 통해서 확보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있었죠. 세 번째는요,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를 그 종목의 분산만 생각했어요. 삼성전자, LG전자 막 이런 식의 이 종목의 분산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부동산, 그리고 주식, 그리고 현금 혹은 그 금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원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주식도 좋지만 달러에도 또 있답니다. 달러. 자, 달러 예금도 있었고요. 달러 주식도 있었고 달러 보험도 있었어요. 이런 걸 조금 더 아시고 싶으면 이 책을 한번 보시고요. 저는 현재 주식 중에 비중을 80%는 한국 주식에 20%는 미국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요걸 알고 그리고 배당에 대한 공부도 했었거든요. 제가 다음에 이 책 할 때 배당 이야기도 할게요. 배당 이야기. 이 책에는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있는데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배당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이 배당을 주는 주식 중에 좋은 게 많아요. 그 분기별 배당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분기별 배당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그런데, 아무튼 요건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리기, 시간, 종잣돈, 분산 투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불리는데요. 그래서 투자를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치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돈부터 투자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나누기입니다. 전 나누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있어야 나누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저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개를 나누더라고요. 일단 이 책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은요 총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즉 기버, 주는 사람, 매처, 내가 주는 만큼 받는 사람, 즉 마지막 세 번째 테이크, 받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실패할까요? 네, 맞습니다. 기버가 실패한답니다. 왜냐하면 퍼주다가 자기 거 못 챙깁니다. 그렇다면 가장 성공한 위쪽에 있는 상위 1%의 부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정말 신기한 건 매처도 아니었고 테이커도 아니었고 기버였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기버는 주지만 이 줌을 통해서 그 인간관계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방법까지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기만 하는 호구가 아니라 주고받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버가 돼야 되는 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받으려면 일단 먼저 줘야 돼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줘야 받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면 사람들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버들에게 먼저 다가오고요. 근데 계속 주면 안 돼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서도 나눔을 잘 해야 되는데요. 크게 나눴을 때는 사회적 나눔과 관계적 나눔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나눔은 사회, 즉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는 방법인데요. 김승호 회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시가 있는데, 즉 사람도 털면 먼지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기부라는 거죠. 와, 이 말 너무 좋네요. 돌이켜보니까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정말 작은 실수를 하면 그 앞에 어떻게 보면 쿠션이 미리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큰 돈은 하지 못하고 정말 작은 돈, 제가 하고 있는 게 10년째 YMCA라는 곳에 제가 5,000원 정도를 계속해서 납부를 해서 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성당을 다니는데 성당에 매달 2만 원을 자동 납부로 해서 기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갈 때마다 이렇게 헌금이라 그러잖아요. 요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구세군 냄비 제가 보이면 한 10,000원에서 한 5,000원 사이로 이렇게 기부도 조금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나눔이 진짜 중요한데요. 물론 행동으로 몸으로 하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돈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의사가요, 자기가 생각해서 몸으로 가서 이 의료 행위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것보다 자신이 이 의료 행위를 통해서 여기서 돈을 벌고 이 돈을 기부를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 또한 방법이에요. 기부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로스 IQ에서도 그 이야기 했었죠. 빈습 전략. 빈습 전략에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회적 베품을 하는 겁니다. 소비자의 79%는 사회적 목적이 있는 기업의 제품을 더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기업도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하고요. 그리고 유황 캠벌리도 이런 식으로 기부를 합니다. 해외 사례도 있죠.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이렇게 존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 게이츠는요, 자신의 와이프와 봉사활동을 하면서 재단을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를 볼 때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적 나눔도 좋지만 또 하나의 나눔은 관계적 나눔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죠. 물론 돈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 글을 제가 쓴 글인데요. 대학교 졸업을 하면 학사, 그보다 더 공부하면 석사, 또 그보다 더 공부하면 박사, 박사보다 더 훌륭한 것이 밥사, 밥보다 더 인기 있는 것은 술사, 술을 얻어먹으려면 매사에 감사, 세상을 빛내는 최고는 봉사. 이렇게 생각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봉사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나눔이죠. 근데요, 저는 요 밥사와 술사 또한 물론 꼭 술과 밥은 아니어도 됩니다. 관계적 나눔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빡독 대구에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책 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 쓰기 소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무료로 진행합니다. 제가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받는 것은 이분들이 나중에 출판을 하면 책 한 권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받는다기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이분들이 책을 꼭 썼으면 좋겠다, 그런 도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관계에서 먼저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해서 잘 지내고 있냐라고 전화 한 통 하는 게 또 하나의 나눔이고, 그리고 축하, 요즘 있잖아요. 카카오톡에 생일 뜨잖아요. 그러면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 이렇게 보내는 것도 또 하나의 나눔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벌고 쓰고 불리고 마지막 나누기까지 꼭 한번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돈의 프레임, 즉 긍정적인 돈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들어오고요.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계십니까? 4가지를 소개했는데요. 벌기, 쓰기, 불리기, 나누기, 이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금융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면, 즉 금융을 아직까지 어느 정도 중수 이상 올라가지 못했다면 이 책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길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머니 프레임을 북스킹 해봤습니다. 이 책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읽은 수많은 책을 정말 집대성했고, 이분의 철학을 통해서 맨 뒤에 요게 딱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창현 작가였습니다. 부자 되세요.